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금 통화량 증가율 대비 더 높아졌어요. 전세가에도 버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오늘 책은 바로 투자의 재발견입니다. 저자님은 책을 냈으니까 좀 투자를 잘 해오신 거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이전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일단 저는 네. 그동안 거의 한 15년 정도 회사원으로서 제 시간을 이제 회사에 투자해서 월급을 받아오는 투자를 했고요. 그와 그쵸. 동시에 부동산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정도 있길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하실까? 네, 좀 했고요. 매체 있으시군요. 네, 많이 했습니다. 와, 부럽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 네. 주식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국채와 배당주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금 투자, 그 화폐형 투자에서는 실물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그 가치가 잘 보존되는 게 실물 화폐, 금, 은. 금은? 그래서 금 투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기 위한 옵션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말씀드리는 어떤 투자 원칙과 상생 방안들이 다 제가 해보고 있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금 투자도 하고 계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 저자님의 투자 원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적정한 레버리지를 껴서 싸게 사는 거. 그거를 계속 재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들었던 복리 효과, 네네. 재투자 효과를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 편이 되는 투자가 됩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서 이거를 장기간 반복한다. 이거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거의 필연적이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근데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을 투자자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현금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자님은 지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는 현금 흐름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 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근데 대부분은 배당주. 시세 차익이잖아요. 근데 저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월세 받고 계신 건가 봐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월세 투자를 제가 좀 안 하는 이유는 네. 수익률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그 레버리지 부분이 결국 이제 전세금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네. 이제 그 부동산을 사는 방법인데 그 레버리지 제가 중요한 원칙이 적절한 레버리지를 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이 적절한 레버리지의 정의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게 사실 전세 레버리지예요. 왜냐? 이거는 꿈의 레버리지라고 부를 수 있는 플로트거든요. 플루트? 플로트. 플로트는 이거 아니죠, 이거? 그는 플롯이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다 하셔서 마이크를 떨어뜨리네. 아재 개그. 다시 달아주세요. 네네. 플로트는 사실 한국말로 정확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굳이 사전을 찾아보면 네. 약간 둥둥 떠다니는 것 정도? 플로트는 워렌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냐? 무기한 무이자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잘 써야 하는데 이 레버리지는 또 이제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특히나 IMF나 리먼 위기 같은 금융 위기 때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화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레버리지가 무기한이고 무이자다. 그러면은 안 쓸 이유가 없네. 안 쓸 이유가 없죠. 만약에 작가님한테 1억을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드립니다. 네. 당연히 쓰시겠죠. 일단 사기일 거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주 뭔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아니 나한테 1억을 무기한에 무이자로 줄 이유가 어딨어? 그런데 전세 세입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 이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랑 맞바꾸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기한 무이자. 네. 그래서 그런 플로트를 꿈의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네.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환상적인 레버리지.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이 굉장히 어떤 투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레버리지를 적절히 써서 네. 그걸로 운용을 하면은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장기간 한 거. 그게 워렌 버핏을 만든 원동력이거든요. 또 레버리지 증가가 현금 흐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방금 작가님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1억을 네.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갚으세요. 뭐 나중에 뭐 사정 되실 때 그러면은 거의 그거 현금 흐름처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1억을 다 받으셔도 거기서 뭐 소고기 한번 사 먹고 그 외에는 그걸로 투자를 하지 그게 다 뭐 소비나 지출로 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재투자해서 또 현금을 만드는 자산을 재투자하고 그래서 그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또 레버리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위험성도 또 얘기해 주셔야죠. 네.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신 거고. 그렇죠. 레버리지 뭐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왔을 때는 네.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우리의 위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건 맞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잘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저 전세 레버리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네.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지역을 다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인구 50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되는 도시 위주로 저는 이제 투자처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네. 서울 같은 경우, 강남 네. 굉장히 뭐랄까 불패 지역이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금 통화량 증가율 대비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가격의 수준은 통화량 증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은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통화량 증가보다도 더 빨리 오른 거는 네.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 있다. 버블이 있을 수 네, 있다. 그래서 전세가에도 버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좀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은 좀 어디로 좀 보세요? 그런 지역 중 하나가 이제 전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전주의 전세나 매매가가 네. 2012년 이후로 거의 8년 네. 정도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전주의 어떤 추세선 대비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화량 증가율 대비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다 오르질 못해서 네. 버블이 지금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그 경매 쪽을 보시면은 이제 경매 물건도 아직 좀 남아 있고 낙찰가율도 아주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매매 또는 이제 경매로도 여기는 접근하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입주 물량 부분은 이제 입주 물량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저는 입주 물량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급 불균형. 왜냐하면 수요는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요를 이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써서 수급 불균형이라는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심리지수 KB 부동산에서 이제 공개하는 심리지수는 이제 좀 그 전라북도 정도 좀 큰 범위에서 알려주지만 어쨌든 전세나 매수 우위가 이거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 매수를 하고 싶은 하는 사람 모두 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심리도 굉장히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역별 분석해 놓은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서 네. 본인하고 가깝고 이제 투자하고 싶은 곳을 고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표로 서울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서울을 한번 분석해 네. 보겠습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추세선하고 이제 딱 맞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추세선에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추세선하고 딱 맞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버블 지수, 통화량 증가율 대비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나 높아졌냐를 보면은 네. 통화량 증가율 대비해서
버블이,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저평가니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플러스 영역에 있다는 거는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07년, 6년, 7년이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버블이 정말 가장 높았을 때거든요. 네. 이때까지 높아질 수도 있겠죠. 버블은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하여간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저평가 시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매매도 어려우면 경매는 어떨까요? 경매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경매 나온 물건 수, 총 건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줄어들었네. 예, 매물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 반면에 낙찰가율은 지금 엄청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경매에 있어서도 공급은 없는데 네. 굉장히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받는다고 해도 좀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을 보시면 네.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이 별로 없죠.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네. 왜냐? 첫 번째 일단 버블이 좀 있고, 그러니까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요는 그때그때 달라요. 수요는 항상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네. 저희는 이제 수요를 약간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약간 이제 저희가 추정컨대 지금은 서울이 워낙 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수요가 약간 주춤해요. 네. 그래서 지금 수급 불균형 차트를 보면은 공급 대비 수요가 좀 주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 불균형이 네. 좀 애매한 상황이고, 뭐 심리지수 보시면은 전세나 뭐 매수나 지금 다 굉장히 살아있죠. 그래서 서울은 비싸지만 또 안 사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투자로 접근할 때는 네.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실거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저자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한 번 더 발표됐죠. 네. 이번에 뭐 서울에 수십만 호를 공급한다고. 좀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보세요? 서울 기준으로. 2월 4일에 또 이제 한 번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공공 재개발 이제 위주로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점은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드디어 이제 정부가 받아들여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책을 좀 잘 살펴보면 늘리겠다 하지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한테 이제 시행을 이제 나라의 정부 쪽에서 이제 맡아서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이제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내놓고 협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의 수급 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이 아직은 여전히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아직 뭐 그 버블이라는 게 뭐 언제 터질 수 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도, 저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거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시세나 버블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이 나와도 사실상 마음 편하게 있어요. 제가 투자한 거는 그냥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매매가나 시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대책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막 보면서 나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요즘 사실 투자가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열풍인 이런 시점에 뭔가 주의해야 될 메시지로서 투자와 투기, 도박, 요 차이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투기꾼 이런 용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랑 투기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둘이 사실 거의 한 몸이지. 투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일 뿐이지, 투자나 투기나 결국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해서 물론 돈이나 이제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주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 근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내가 어떤 자산을 살지, 그걸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잘 키울지 고민하고 이런 것도 다 노력이기 때문에 투자든 투기든 결국에는 다 그런 내 노력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투기고 네. 이건 투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다만 도박은 이제 어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놀이의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소액으로 이제 도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나의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투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수익과 네. 확률 이거를 따졌을 때 기대값이 마이너스라면은 사실 도박의 영역에 있을 거고요. 이게 플러스라면 네. 이제 투자가 되겠죠. 기대값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경우는 네. 로또가 되면은 대박이지만 네. 그 확률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 수익이 굉장히 작고 거기다가 복권을 사는 비용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놀이용 도박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기대값을 계산했을 때 플러스로 기대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고. 지금 책에 보면 특정 회차 로또의 기대가 막 498원이 있잖아요. 로또를 샀을 때 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확률과 기대 수익을 했을 때는 498원인데 네. 문제는 게임의 참가비가 1,000원인 거예요. 1,000원을 내면 마이너스 500원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로또 잘 안 해봐서 네. 한 게임 참가비가 1,000원이군요. 저도 잘 안 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한 게임 참가비가 로또 한 게임 참가비가 1,000원이니까 기대값은 498원이니까 난 한 게임 할 때마다 사실 마이너스 502원을 잃고 있는 게임을 네. 하고 있는. 네, 그거는 말 그대로 도박이고 그냥 네. 재미로 조금 해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거 재밌네요, 이런 부분. 로또를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수치를 한번 보신다면 생각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간혹 당첨되는 분이 또 계시긴 하니까. 네, 그거는 뭐 대박이겠지만. 네. 또 뭐 자연의 원리가 알려주는 뭐 꾸준한 투자의 비밀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용어만 들어도 깜짝 네.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자연상수. 자연상수.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뭐냐? 자연 상태에서 연속 성장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연속 성장. 대표적인 예가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눈송이가 내려와서 그냥 바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은 뭐 몇 센치씩 쌓이고 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연속 성장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제 자연상수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이제 투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예로 드는 게 복리 효과. 복리 효과를 복리 효과도 자산의 연속된 성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연상수의 형태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실망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겠어 라고 했을 때 1년에 1억씩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연속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세하죠. 하다가 어느 순간 확 커져요. 이거는 이제 지수 그래프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다가 중간에 갈수록 그 복리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지수 그래프처럼 확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되게 재미없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내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아이씨 평소 쓰는 단어 나온 것 같은데 아이씨 뒤에만 하시려다가 이게 방송이지 하면서 어떡해. 또 마이크 떨어뜨리셨네. 네. 그래서 투자를 내가 이제 시작을 해보겠어라고 큰맘 먹고 실행을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하신 거죠. 실행 자체도 사실 좀 힘든 거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을 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 그러면은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차를 사거나 그런 소비를 해버리실 수 있는데 맞아. 이런 어떤 자연의 원리, 처음에 눈송이가 아무리 내려도 쌓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확 쌓입니다. 그런 자산도 마찬가지 형태를 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해야 우리가 이제 그 자연상수에서 말하는 복리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겠죠. 사실 책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반인의 직장인 A씨가 뭐 자산을 늘리는 거는 사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자산은 이제 굉장히 곡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우측으로.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첫 5년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맞아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작가님도 유튜브 하시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을 견뎌야지만 네. 지금의 작가님이 되시는 것처럼. 아, 근데 저는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사실 그 1년 전만 해도 정말 금융 문맹인이었거든요. 근데 재테크 관련 영상을 만들고 저도 투자를 하면서 자산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불어나는 속도가 절대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시점이 계속 있다가 훅 올라가는 게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도 굉장히 부가 증가된 건 50세인가 60세 이후로 확 올라갔다고. 네, 맞습니다. 워렌 버핏 네. 같은 되게 대단한 투자자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미미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자산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고 굴려져서 네. 나중에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뒷부분을 누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장기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자연의 법칙에서 나온 말이죠.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 좋네요. 이 자산이 증가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는데, 근데 자산이 증가하는 사실은 맞는데, 네. 개개인의 어떤 차이는 있잖아요. 능력의 차이라든지, 수익률,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슈퍼개미 같은 분들은 네.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사실 저는 또 사실 소득과 소비 둘 다 중요한 건데 사실 김작가 TV가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안에 이제 가구들을 사야 되잖아요. 차량 장비라든가. 그래서 이제 뭔가 명품 매장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가보고 이케아도 가보고 몇 군데 이제 중간 지대도 가보고 막 가봤어요. 근데 좋은 거를 못 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이 내가 대출로 사서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돈을 내가 다시 투자를 하면 이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우와. 걸 이제 약간 알겠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사는 것도 이제는 돈이 부담된다기보다 이게 미래 가치로 이게 되게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짜리가 사실 나중에는 300만 원짜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김 작가님 완전 재테크 면에서는 하산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모든 가구는 이케아로. 아, 그래요? 이케아 싸고 괜찮더라고요. 네, 저도 이케아 좋아해요. 이케아에서 PK 광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광고 받은 건 아니고요. 자, 지금 자연상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자연상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재해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연상수 2의 정의를 보시면 4개의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을 저희가 투자 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이제 1은 이제 자산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의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방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계속 더 얻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약간의 수익률일지라도 증가하는 것을 계속 붙이면 그리고 무한대, 꾸준한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지수 그래프 형식의 자산 증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 플러스여야 계속, 그러니까 투자의 영역으로 계속 걸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놀이의 영역,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자산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의 방향을 이렇게 유지하셔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꾸준한 반복. 한두 번 하고, 에이, 별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이유도 시세 차익형 투자는 내가 한번 시세에 삐끗하면은 나 이거 너무 피곤해, 잘 못하겠어 그만두실 수가 있는데 나는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을 계속해서 모아간다. 이 컨셉을 하면은 평생의 취미가 되고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속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넓혀가는 거를 반복하자. 그런 의미로 역표를 보면 되겠군요. 자산과 방향, 증가와 꾸준한 반복 4가지를 기억해야 한다.